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 아내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어 한숨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바로 내가 뭐 잘못 말했다고?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라고 맞받아치셨습니다. 결혼 27년째, 저는 여전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인생을 뒤바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7년간 매일 싸우던 우리 어머니와 아내. 알고 보니 둘 사이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 협약이 숨겨져 있었던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올해 50세고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7년 전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어머니는 78세, 아직 정정하시고 목소리도 우렁차세요. 성격이 직설적이시고 할 말은 꼭 하시는 분이죠. 아내는 52세, 꼼꼼하고 자존심이 센 편이에요. 하지만 마음씨는 착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희에게는 자랑스러운 두 자녀가 있어요. 아들은 25세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딸은 23세로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에요. 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엄마의 신경전을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아들은 아빠, 또 시작이네. 나는 친구 집에 있다 올게 라고 피해 다녔고 딸은 왜 우리 집만 이래? 친구들 집은 이렇지 않은데 라며 속상했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두 분이 한 지붕 아래 살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예요. 그 전에는 어머니가 따로 사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혼자 계시기 어려워져서 모시고 살게 됐거든요. 하지만 사실 갈등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시작됐었어요. 27년 전 신혼 시절을 떠올려 보면 신혼집에 어머니가 처음 오신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내가 끓인 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이렇게 짜게 끓이면 어떻게 해? 민호는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싱겁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며 당황해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이게 싱거워. 간을 다시 봐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두 다툼의 원인이 됐거든요. 요리법, 청소 순서, 심지어 빨래 개는 방법까지 뭐든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육아 방식까지 정반대였거든요. 어머니는 아이한테 그렇게 옷을 두껍게 입히면 어떡해 해? 너무 더워한다고 하시면 아내는 요즘엔 따뜻하게 키우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맞섰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요즘이고 옛날이고 애 키우는 건 내가 더 잘 안다고 하셨죠. 이런 식으로 27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에요. 아침이면 부엌에서부터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이렇게 되직하게 해놨네. 나는 부드러운 걸 좋아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라고 하시면 아내는 맞춰드리려고 애쓰는데 매번 다르게 말씀하셔서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다르게? 내가 언제 다르게 말했나? 라고 하시고 아내는 지난번엔 촉촉하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하죠. 어머니는 촉촉한 것과 되직한 건 전혀 다르지. 며느리가 알아듣질 못하네 라고 하세요. 저녁에는 TV 리모컨 쟁탈전이에요. 아내가 어머니 뉴스 시간인데 드라마를 계속 보시면 라고 하면 어머니는 뉴스는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잖아. 드라마는 놓치면 끝이야 라고 하세요. 아내가 그래도 뉴스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어머니는 중요한 게 뭔지는 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야. 며느리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목소리를 높이시죠. 화장실 사용 순서, 세탁기 돌리는 시간, 심지어 택배 받는 방법까지 세상 모든 게 다툼의 소재가 됐어요. 주말이면 더욱 심해졌어요. 어머니가 청소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해야 깨끗해져. 먼저 위에서 아래로
먼지 털고 나서 걸레질하고 라고 하시면 아내는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효율적, 70년 살아본 사람 말도 안 듣고 효율적이라고? 라고 하시고 아내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청소용품도 좋아지고 라고 말하죠. 어머니는 시대가 바뀐다고 기본이 바뀌나? 기본은 똑같아 라고 하세요. 27년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스트레스였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면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저녁에 퇴근할 때면 집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어느 날 밤 오랜 친구와 소주를 마시며 하소연했어요. 친구가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집에서 고생이 많나 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친구는 그렇게 심하면 따로 살지 그래?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다 힘들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조언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혼자 사시기 어려우시고 아내도 어머니를 모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여보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드네요. 저는 27년 동안 참기만 했는데 라고 서운해했어요. 반대로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가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구나. 며느리 편만 들고 라고 속상해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부산 출장을 갔다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날이었어요. KTX가 일찍 출발해서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두 분의 목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렸는데 그날은 어쩐지 조용한 거예요. 혹시 둘 다 외출하셨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TV도 켜져 있었어요. 소파에는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민호야? 어머, 벌써 왔어? 출장 잘 다녀왔어? 라고 반갑게 하시고 아내도 여보 일찍 왔네? 피곤하지? 저녁은 먹었어요? 라고 다정하게 물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는 민호야, 내 아내가 오늘 또 라고 하시고 아내는 여보, 어머니가 오늘 또 라고 하면서 서로 상대방 흉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어째서 이렇게 평화로운 거죠? 두 분이 마치 원래부터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어색해서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유심히 관찰해보니 정말 묘한 점들이 많았어요.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어머니가 갑자기 민호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동네 할머니들이랑 차 마시기로 했어. 라고 말씀하시고 외출하셨어요. 보통 같으면 아내에게도 한마디 하셨을 텐데 그날은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아내도 여보, 나도 친구들 만나러 가야겠어. 저녁 늦게 올 수도 있어 라고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가 싶었는데 저녁에 거의 동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고 피곤해. 할머니들이랑 오래 수다 떨었더니 라고 하시고 아내는 저도 친구들이랑 오래 있었더니 다리가 아프네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분 옷에서 똑같은 냄새가 났어요. 삼겹살 굽는 냄새와 쌈장 냄새. 혹시 같은 식당에 가신 건 아닐까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무릎이 쑤셔서 정형외과에 가봐야겠어 라고 병원에 간다고 하시고 1시간 후에 아내도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이 거의 동시에 돌아오셨어요. 더 의아한 건 어머니 손에 약봉지가 2개나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약이 2개네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이 약은 이건 동네 할머니 것이야.
같이 갔거든 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할머니요? 라고 물으니까 그냥 동네 할머니. 혼자 가기 어려워서 내가 함께 갔지라고 하시는데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며칠 후 더욱 의아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어머니가 민호야, 나 오늘 몸이 영 안 좋네 어지럽고 속도 메스껍고 병원 가야겠어 라고 몸이 아프시다며 누워 계셨거든요. 회사에 가려는데 아내가 여보,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겠어요. 제가 갈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왜 제가 가야 해요? 여보가 모시고 가세요 라고 했을 텐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내가 모시고 갈게 라고 했더니 아내가 안 돼요. 여보는 회사 가세요.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래? 고마워. 며느리가 바쁠 텐데 미안하구나 라고 하셨어요. 수상했어요. 원래 같으면 며느리 주제에 건방지게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왔더니 두 분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민호야 왔어? 병원에서 검사 받고 왔는데 별일 아니래 라고 하시고 아내는 여보, 어머니 혈압이 좀 높다고 하니까 짠 음식 드시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래, 며느리가 신경 써줘서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원래 같으면 며느리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셨을 텐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 주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제가 동네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리 집이 있는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우리 집 앞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으시고 아내가 다행히 잘 해결됐어요. 어머니 조언 덕분에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다행이구나, 나도 며느리 걱정이 됐거든 라고 하시고 아내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아, 민호 왔구나, 며느리랑 우연히 마주쳤어 라고 하시고 아내도 네, 어머니랑 우연히 마트에서 말이에요 라고 했어요. 우연히? 하지만 두 분이 같은 방향에서 오고 계셨는데 게다가 이마트는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또다시 평소처럼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며느리야, 이 김치찌개 너무 짜다, 내가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하시고 아내는 어머니, 저는 싱겁게 했는데 입맛이 다를 수도 있죠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입맛이 다르다고? 그럼 내가 까다롭다는 뜻이야? 라고 하시고 아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 정말 라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원래 같으면 정말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이라면 정말 억울해서 펄쩍 뛰었을 텐데 어딘지 모르게 연기 같았어요. 확신이 선 건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민호야, 나 목이 아파서 말하기 힘들어, 오늘은 좀 쉴게 라고 하셨는데 아내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조용히 해드려야겠다 정도였는데 아내가 여보, 어머니 좋아하시는 배숙 끓여드릴게, 목감기에 좋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아내가 안다고요? 27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내가 어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꿀도 넣고 생강도 갈아 넣었어요. 목에 좋다고 해서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고마워.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감기로 목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전혀 쉬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며느리야 내일 병원 가는데 같이 갈래? 라고 하시고 아내가 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고맙다. 혼자 가기 불안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을 같이 간다고요? 예전 같으면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하셨는데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어요. 서류를 가지러 온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두 분이 병원에 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서류를 찾는데 현관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며느리야 오늘 검사 결과 괜찮다니까 다행이야 라고 하시고 아내가 어머니도 혈압약 꼬박꼬박 드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고맙구나.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든든해 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실에 나타나자 어머니는 민호야? 점심시간에 왜 집에? 라고 하시고 아내는 여보 서류 가지러 온다고 했나? 라고 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어머니는 나 방에서 좀 쉴게 병원 갔다 와서 피곤해 라고 하시고 아내는 저도 설거지 해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두 분 다 황급히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는 또다시 평소대로 갈등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며느리야 약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야. 밥 먹기 전에 먹어야지 라고 하시고 아내가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밥 먹고 나서 먹으라고 했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의사가 뭘 안다고? 내가 약 먹어본 게 언제인데 라고 하시고 아내는 그래도 의사 말을 들어야죠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사이좋게 병원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왜 또 다투는 걸까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제가 회사에서 급하게 서류를 가지러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니가 깔깔 웃으시면서 하하 정말 그렇게 했어? 라고 하시고 아내가 네 어머니 그래서 민호가 그렇게 당황했던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아들 표정 상상이 가네 하하 그때 정말 재미있었겠다 라고 하시고 아내는 어머니도 젊었을 때 그런 일 있으셨죠? 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많았지.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일도 많았고 라고 하셨어요. 두 분이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27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더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나자 어머니가 누구야? 라고 하시고 아내가 혹시 민호? 라고 했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어머 민호야? 왜 이렇게 일찍 회사에서 일 끝났어? 라고 하시고 아내는 여보 서류 가지러 온다고 했나? 어디 있어? 라고 했어요. 순간 다시 어색한 분위기가 됐어요. 마치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는 나 방에서 좀 쉴게.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라고 하시고 아내는 저도 빨래 널러 가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두 분 다 급하게 다리를 피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했어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목한 모습을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수상한 일의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갔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죠. 1시간 후, 저는 몰래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두 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며느리야, 오늘 민호 기분이 어때 보였어? 라고 하시고 아내가 어머니,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승진 문제도 있고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그래, 우리 아들이 힘들겠구나. 우리가 또 싸우는 것처럼 보이면 더 힘들어 할까봐 라고 하시고 아내는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러 라고 했어요. 일부러? 뭘 일부러 했다는 걸까요? 어머니가 그런데 며느리야, 어제 연기 어땠어? 너무 어색하지 않았나? 라고 하시고 아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27년째 하는 거라 이제 익숙해 라고. 제가 들은 게 맞나요? 27년 동안 연기를 하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7년간의 의문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거실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자 두 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는 어머, 민호야, 너 나갔다가 온 거야? 라고 하시고 아내는 여보, 언제 들어왔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27년 동안 연기를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민호야, 다 들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아내는 여보,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무언의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앉아라. 이제 다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앉으셨어요. 마치 한편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27년 전 내가 결혼할 때 말이야. 나와 며느리가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 아내도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니랑 긴 대화를 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결혼 초기에요? 그때 두 분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다고요? 어머니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며느리가 나한테 아주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억지로 좋아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이야.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저를 억지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서로 편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셨다고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 며느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 몰랐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 라고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내는 하지만 어머니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나도 솔직하게 말했어. 나도 며느리를 무작정 사랑할 자신이 없다.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대신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보자고 라고 하셨답니다. 그럼 처음부터 서로 솔직했던 거예요? 아내는 네, 그래서 우리만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우리가 정한 첫 번째 규칙은 서로에게 무리하지 않기였어.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하지도 않고 억지로 미워하지도 않고
아내도 어머니를 억지로 좋아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어머니도 저를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연스럽게 지내자고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럼 두 번째 규칙은 뭐였어요? 어머니가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며 민호에게는 적당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였지 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당신이 중간에서 눈치 보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요 라고 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요? 오히려 27년 동안 제가 더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설명해 주셨어요. 민호야, 곰곰 생각해봐.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사이좋게 지냈다면 어땠을 것 같아? 아내도 당신이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항상 눈치를 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졌을 거예요. 혹시 어머니가 나 때문에 며느리에게 참고 계시는 건 아닐까? 혹시 아내가 나 때문에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더 힘들어 했을 거야. 반대로 내가 며느리에게 참는 모습을 보고 내가 미안했을 거고 라고 하셨어요. 그런 깊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대신 우리가 적당히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보이면 너는 원래 고부간에는 그런 거구나 생각하고 덜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시고 아내는 실제로는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고 민호 앞에서만 적당히 연기하는 거죠 라고 했어요. 저는 그럼 정말로 사이가 좋으셨던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처음엔 아니었지. 정말 서먹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라고 하시니까 아내가 점점 정말 가족 같아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나도 며느리가 정말 착하고 현명한 아이라는 걸 알았지. 우리 민호를 이렇게 잘 챙기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라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27년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본 갈등들은 모두 어머니가 연기였어. 하지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를 배려한 거야 라고 하셨어요. 아내도 여보, 미안해요. 27년 동안 속인 게 하지만 정말 여보를 사랑해서 한 일이에요 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감동이 동시에 왔어요. 그럼 제가 어머니 편을 들 때, 아내 편을 들 때 두 분이 서운해하신 것도 어머니가 그것도 연기였어. 내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가끔은 서운한 척도 해야 하나 싶었지 라고 하셨어요. 천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없을 때는 두 분이 자연스러웠는지, 왜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어색해지셨는지, 왜 27년 동안 절대 화해하지 않으셨는지 모든 게 저를 위한 배려였던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알고 있나요? 아내가 아이들도 몰라요. 아이들 앞에서도 연기했거든요. 아이들이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민호야, 우리가 정말 사이가 나빴다면 27년을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었겠니?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TV를 보고 살 수 있었겠어? 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3명이 함께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얼마나 저를 잘 챙기는지,
얼마나 아이들을 잘 키웠는지 자랑하셨어요. 아내는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고 따뜻하신 분인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만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27년 동안 나 때문에 연기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라고 하시니까 아내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면서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라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 연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위해 기꺼이 27년간 연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요. 지금 저희 집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갈등도 없고 연기도 없어요. 3명이 함께 TV를 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어요. 아이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들은 아빠, 할머니랑 엄마가 왜 이렇게 사이 좋아졌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고 했고, 딸은 와, 정말 신기해.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할 수도 있었구나 라고 했어요. 다만 가끔 어머니와 아내가 저 몰래 뭔가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긴 하지만요. 이번엔 분명 좋은 일일 거예요. 27년간의 경험으로 미뤄보면 말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때로는 표현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연기를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27년 동안 저를 위해 완벽한 연기를 해주신 어머니와 아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남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말이에요.